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3년 10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시험장에서 혹시 작업창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가장 위쪽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이 친구를 누르면 한 줄짜리로, 다시 누르면 두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내가 하나씩 다 일일이 수정도 가능한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래픽 작업하면서 눈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세요.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아래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해서 창문을 넓게 혼자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작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저의 문제풀이 참고하실 때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따라해 주세요. 커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셀렉션 툴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할 때에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크기가 보이도록 설정을 했는데도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에 캡슐화키 눌러주시게 되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여요. 캡슐화키는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에서 원하는 단위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의 크기를 맞추시려면 픽셀 단위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글꼴이나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단위도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지를 선 쭉쭉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배경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지정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컬러는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해서 글꼴에 대해서 영문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꼴이 영문으로 보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한글 글꼴로 보일 수 있도록 궁서, 굴림 형태로 보는 게 좋겠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이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집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 픽셀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먼저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윕스 폭을 400, 하이트 높이를 500,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흰 종이를 깔아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여요. 우리도 작업할 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두도록 할게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쯤에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작업할 때 좀 잘 보이라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1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는 형식을 이름으로 보는 것보다는 미리 보기 형식 큰 아이콘으로 설정하시는 게 선택하기 편하겠죠. 2급의 1번 열기. 불러온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크기가 우리 거 400보다는 커 보입니다. 500 정도 되는 것 같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오도록 할게요.
윕스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 500으로 딱 맞춰지네요. 오케이.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으면 바로 배치가 될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가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 1이라는 이름을 새겨줍니다.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불러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 1이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불러왔다라고 임의로 2-1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해서 반죽을 복사해서 한 덩어리 더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선택을 할 건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여러 번 문질러야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는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면 브러쉬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만드셔서 문질문질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안쪽에 들어있는 요 글자는 작업하는 동안에 혹시 요거 저작권에 위배될지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연습만 하십시오. 라는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브러쉬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추가할 건지 뺄 건지 범위를 잘 선택하시고요. 잘 선택하셨다면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볼까요? 반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크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 보이고요. 요것도 자주 쓰니까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 외우시는 게 좋겠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크기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정비율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방향을 보아하니 뾰족한 아이가 어두운 아이가 이렇게 왼쪽에 복사한 아이는 오른쪽에 있네요. 거울처럼 반사가 됐어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가로로 뒤집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셨다면 엔터 쳐서 마무리. 쉐입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풀 모양 1, 2가 있네요. 색깔을 두 가지로 지시한 거는 그 친구가 똑같은 아이, 색깔만 달리해서 하나 더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색깔에 해당하는지는 만들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필,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필요가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보일 수 있게 저는 불러놓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쉐이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모두 보여다오 라고 올 체크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쉐입들도 다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캔슬하겠습니다. 플립의 모양을 하나 선택할 거고요. 클릭해서 그려줄 때 역시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게 되면 정비율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놓으시고요. 풀에 대한 색깔 값을 미리 보기 썸네일 상자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색상값 993300, 993300이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레이어의 안쪽에 내부 광선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에서 레이어 패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 한 친구가 더 만들어졌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방향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합니다.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비율이 깨지니까 움직일 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반사되는 거 확인됐고요. 색깔 값을 두 가지 제시해 준 거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또 다른 풀 모양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쉐입에서 플립을 찾겠습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눌러주시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감 맞추기. 드랍 섀도우와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까지.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를 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 레이어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 확인하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 보입니다. 글꼴 크기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했고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띄울게요.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 투명도는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아래쪽에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실 때에는 꼭 방향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결과물에 보면 위쪽에 파랑, 아래쪽에 노랑 그런 분위기로 똑같이 프리뷰가 적용이 되어 있죠.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고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수시로 저장을 하세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 때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400에 500짜리는 JPG라고 하는 포맷으로 10분의 1로 줄여서 PSD라고 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에 할 때는 커다란 상태의 PSD 그대로 저장할 거지만 최종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포맷을 확실하게 다르게 저장을 해주셔야 해요. 현재는 400에 500짜리로 큰 상태이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as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은 불만 없지만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거 JPEG로 바꿔주시고요. 저장. OK. 그러면 JPG는 끝났죠?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작게 줄여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PSD 포토샵으로 다시 한번 파일 세이브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죠. 장 닫을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크기가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눈금자가 보여야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맞출 건지 유추가 되기 때문에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키시면 되겠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창문을 꽉 채워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액자 작업을 먼저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액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얹어줄 거, 그 밑에 깔려질 거 구분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할 건데요. 2급의 2번 불러와서 액자 작업을 하죠. 파일에서 오픈.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다 살짝 커 보이죠? 450 이렇게 보이네요.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좀 남아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랍니다. 크기를 맞추실 때는 한쪽만 맞춰갖고 오시면 되는데 넘치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세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2번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둘게요. 이 친구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액자로 만들 친구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으면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줄게요. 문제 보시면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와 선과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네요. 우선 필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갤러리 중에서 문제에서는 드라이 브러쉬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ABC 순서대로 찬찬히 찾으세요. 오케이. 안쪽에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서 지워줘야 액자처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구멍 뚫을 건지 선들을 이렇게 쭉쭉 이어보니까 사방에 50만큼씩 떨어져 있네요.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볼까요? 왼쪽에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한 50 정도. 한 번 더 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350 정도.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네모지게 구멍을 뚫을 거니까 사각형 선택 도구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대충만 잡아도 가이드라인 뽑아놨기 때문에 척커덕 붙는 느낌이 나요. 요만큼을 지워주시면 되는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살짝 모서리가 둥굽니다. 우리 건 너무 뾰족하죠? 선택했던 거 셀렉트 메뉴에서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Modify. 스무스하게 수정하겠습니다. 레디어스 반지름 값은 5에서 10 사이 어떤 값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모퉁이가 조금만 둥글면 5, 좀 많이 둥글 것 같은데 그러면 10. 그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7이나 8 정도로 줄까요? 오케이.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을 지울게요. 딜리트. 그러면 뒤쪽에 있던 사진이 깔끔하게 보이고요. 레이어 패널에서도 보이시죠? 구멍이 뚫린 거. 거기에 대해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주는 건 아니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 반짝거리는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로크 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크기는 5픽셀 그대로이고요. 색깔감만 맞춰주죠. F4개의 CC.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하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FX라고 하는 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단추였죠. 드랍 섀도우. 이제 액자 작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은 반짝거릴 이유가 없죠. 선택을 해제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거림이 멈춥니다. 이렇게 액자 제작한 다음에 하나, 둘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 2급에 3번 갖고 와서 작업하세요.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올 때 파일에서 오픈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창문을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틈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을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2급에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할게요. 선택이 다 됐으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만 복사해서 데려가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크기나 방향 조절할 때 단축키 쓰시면 빠르다고 했죠. 컨트롤 T. 클릭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 가능한데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세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대략 250과 300 사이 이 정도의 크기가 배치가 되니까요. 우리도 여기에 눈금자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가 빨갛지는 않고 이 나무 부분만 빨갛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거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요. 휴라고 하는 게 색상 값입니다.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색상이 들어가는 게 보일 텐데요. 빨강색의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가진 않죠? 결과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데 여기에서 세처레이션을 높여줄지라도 농도를 높여도 이렇게 일부분만 색깔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강제 색깔 넣는 건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셨을 때 색상을 전체 골고루 넣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선택 해제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색상 보열한 다음에는 빨강색 계열로 색상 보정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라고 했네요.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FX 누르셔서 아우터 글로우. 결과물을 보아하니 액자보다도 밑에 깔려 있죠. 레이어를 질질질 끌어서 액자 아래쪽에다가 옮겨 줄게요. 2급의 4번 불러올까요? 2급의 4번을 데리고 왔는데 액자 밑에 깔려 있네요. 결과물에서는 액자 위쪽에 올라와 있죠. 레이어를 액자 위쪽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의 스타일 트랍 섀도우.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 쓸 거다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하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했는데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글자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으시면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 위치 배치하는 게 보이는데 끝자락에 보시면 구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현재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쭉 뻗어 있는데 아래 꿀렁거리는 것들 보시고 밴드값 조절하셔서 방향, 꿀렁임의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레이어에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실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것들은 굳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우리의 작품들만 남게 됩니다. 파일은 수시로 저장을 하세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아이를 JPG 조그맣게 줄여서 PSD로 저장하는 겁니다. 일단 현재는 큰 상태이기 때문에 400에 500짜리를 JPG로 바꿔서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의 이름은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JPG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장, OK. 큰 이미지가 끝났으면 10분의 1로 줄여서 PSD를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쪼그라들었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둘 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뉴. 파일에 이름 주도록 할게요. 단위는 픽셀 단위 맞습니다. 립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를 볼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동그라미 배경 색깔을 넣으세요. 330000이라고 물감을 좀 짜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 값 주도록 하죠. 물감만 짰고요. 그 색깔을 씌워줘야 되니까 에디트 채워주십시오. 필
색깔로 채울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600이라고 했더니 399, 400이라고 했더니 601. 거의 뭐 비슷하죠? 오케이. 2급의 5번에 대해서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았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흑백으로 대비가 돼야만 색깔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가려줄 건데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분명히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가방은 잘 보이고 있죠?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정리를 할 거고 우리의 요 민트 색깔 요 부분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칠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검정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내리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챙겨주시면 너무 넓게 색깔이 정해졌다 싶으면 조금 짧게 가시면 되겠고요. 너무 짧다 싶으시면 조금 더 길게 드래그를 해주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오. 2급의 6번 이미지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샘플 줄 때에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문지지에서 살짝 따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요만큼이라고 대강 따겠습니다. 이 급의 6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베벨 앤 엠보스 2급의 7번 2급의 7번에 대해서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필터를 줬네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가 세 번째 줄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새로운 필터를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기존에 썼던 필터 똑같은 아이를 선택할 때는 위쪽에 있는 첫 번째 갤러리를 씁니다. 저는 세 번째 갤러리 크기 줄이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거,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쉐입들을 다 얹었으면 글씨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문자 작업하세요.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다 했는데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거, 이 친구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각자 찾아서 해주셔야 해요. 업 텍스트 아래쪽으로만 배가 볼록하니까 아크 로어. 파일을 저장할 때에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어긋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중간중간 계속 저장하세요. 파일, 세이브라고 해서 문서 안에 GTQ박 안에 저장을 잘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JPEG으로 600에 400짜리, PSD로 60에 40짜리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포맷을 JPEG로 커다랗게 저장할 거고요. 오케이.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닫을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소스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9번. 이미지의 사이즈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죠? 650까지 보이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약간 모자라나요? 400이라고 하면 조금 넘칩니다. 2급의 9번에는 필터를 줬군요. 페인트 너프.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터를 찾으세요. 2급의 10번.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뉴트리션 요 이미지는 대략 한 200 정도 넘어가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죠. 사이즈 얼추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이급의 11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 투명도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2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요에 2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어차피 도형으로 잘라줄 거니까 얘는 그냥 통으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요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고요. 도형을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입을 찾겠습니다. 드래그 할 때 비율 깨지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세요.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는 작업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이 밑에 깔릴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맞춰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그림이 잘리워 보일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2급의 12번에 대해서 필터, 크로스 해치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도형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펙트 주셔야 되겠죠. 도형 선택하셨고 레이어, 스타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두셔야 그 위로 도형이나 그림들이 얹어질 거예요.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2급의 10번이 제일 위쪽으로 와야 되겠군요. 질질질 끌어서 맨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쉐입들을 얹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쉐입들 찾아주세요. 도형글까지 다 얹었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하죠.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콕 찍으셔서 타이핑 하세요. 파일들을 작업했으면 레이어의 순서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수시로 저장을 하십시오. 파일, 세이브. GTQ 이미지 안에 파일을 저장을 계속하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JPG와 PSD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에즈, 포맷이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그맣게 줄어들었으면 다시 한번 파일 세이브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3년 10월 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